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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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주 차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 되고, 기말고사 치르고 나면은 이번 학기도 마무리되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군요. 어쨌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방수칙, 마스크 쓰기 잘 지켜가지고 코로나 이겨냈으면 합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개론 제9장 트레이딩을 위한 차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암호화폐 개론 제9장 트레이딩인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차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 했던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매장 등록 우리 한 학생만 빼고 다들 잘 해준 것 같아요. 매장 등록 안 하신 학생 꼭 매장 등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매장 등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매장 등록을 할 수가 있죠. 너무 쉽게 매장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누구나 마음껏 매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매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꼭 스미싱을 한다든가 피싱을 한다든가 그런 맨 처음에 그 스마트폰으로 그 URL을 보내서 광고할 때 굉장히 좋은 광고 수단이었었는데, 그 URL 자체가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내 스마트폰이 이제 남의 스마트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편하다는 거는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매장 신뢰하지 마시고 매장을 이용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확인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디자인 잘해준 친구들, 늘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김현승, 김현진, 박예은, 박은규, 박재우, 배상준, 유효재, 이진우, 이희망, 전준영, 정현문, 한동조, 한대표, 황재현. 아주 소셜미디어 사회에 맞게 레포트를 잘 내주고 있어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강의한 매장 등록 및 채굴에 대한 원페이지 리뷰. 원페이지 리뷰는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채굴기의 변청 과정. 채굴기 1세대는 일반 퍼스널 컴퓨터로 채굴이 가능했고, 2세대는 GPU를 이용해서 채굴을 했고, 지금은 3세대인 ASIC 칩 채굴기로 채굴을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굴은 10년 전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전의 기술을 지금 접목한다, 그거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스캠일 가능성이 높다. 채굴 관련된 다단계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론에 들어가서 암호화폐 보유 방법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ICO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갑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매장 등록을 통하고 이제 결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채굴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제 트레이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트레이딩을 얘기하려면은 그냥 트레이딩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보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오르고 있죠. 지금 18,00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17년 12월 달에 그때 한 22,000달러까지 올라갔나?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오르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한번 얼마 정도 예상할지를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고,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평가를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고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봤으면 해서 이건 지금 스페셜로 집어넣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출처는 미디어 8 BTC라고 하는 데서 만든 기사인데요. 이걸 조인디에서, 우리나라 조인디에서 인터넷 신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학적인 평가 방법 5가지를 올렸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채굴 원가를 계산해서 비트코인을 평가해보자 라는 얘기.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그래 그냥 일반 인터넷 기업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이제 금과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 한번 해보자. 네 번째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생각하고 평가해보자. 다섯 번째는 스톡 플로어라고 하는 희소성 지수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평가한 게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자 이거죠. 비트코인은 뭘로 만들어져요? 채굴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채굴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요? 채굴기, 그죠? 전기요금, 채굴징 파워와 같은 인건비, 이런 영향을 받겠죠.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면 일반적으로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네, 사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은 원가보다는, 비용이보다는 이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가 계산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원가보다 떨어지면은 채굴자들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인과 결과를 보면은 비트코인 채굴 비용은 가격이 원인이 아니라 가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채굴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하겠죠.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 채굴자 포기 안 한 사람들은 수익이 더 많아지는, 참 일종의 동적 균형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뭐 지금 원가는 한 1,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렇죠? 지금 채굴 원가는 1,000만원 정도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 되겠다라는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인터넷 기업으로 간주하고 상대로 가치를 평가해보자.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이 아닌데 기업으로 보자는 얘기죠. 거래소, 유명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있잖아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2천만 명의 사용자가 거기에 가입돼 있답니다. 사용 중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 기기가 있으며 지금도 추가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회사는 종업원도 없고 고정 비용이 하나도 안 나가. 모든 운영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이런 좋은 회사, 고정비 하나도 안 나가는데 네,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런 회사, 가치가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 현재 가치가 7,000
7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윈이 이끄는 중국의 엔트파이낸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10억 명의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3,2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18,000달러의 가격으로 계산하면은, 그렇죠?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은 지금 3,300억 달러. 예, 페이스북보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 고평가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평가됐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기업으로 관여했을 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이 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 평가를 한번 해보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금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금 저장량은 20만 톤인데 매년 1.5%에서 2%씩 계속 생산이 되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비트코인이 한 1800만 개 정도 잔고가 있죠. 그렇죠? 생산은 얼마예요? 2100만 개면 땡이고, 그죠? 그래서 연간 성장률은 1.66%고 생산량은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든대요. 그래서 현재 금 시세가 그램당 65달러인 것 감안하면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금과 같다고 할 경우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는 약 얼마? 70만 달러.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똑같지 않고 금의 10분의 1 정도만 된다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는 약 7만 달러가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화폐로 생각하고 화폐 유통과 비교한 가치를 평가해 봤어요. 자,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가 아니죠. 법정 통화가 아니에요. 상품의 가격 책정이나 결제에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이 지불, 가치 조장 등의 영역에서는 일부 법정 통화를 훨씬 초과했죠. 예?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폐를 주고받을 때는 다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걸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비주권국 통화라고 가정했을 때 어디하고 비교하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우리나라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가격이 이미 우리나라 원화 가격은 초과했습니다. 지금 $10,000일 때 초과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18,000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000달러일 때는 러시아의 루블화 통화량을 초과하는 겁니다. 지금 18,000달러다 그러면은 캐나다 있죠? 캐나다의 달러 유통량을 초과한 겁니다. 25만 달러가 되면은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중국 위안화의 유통량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어느 국가의 유통량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희소성 지수 이쪽도 별로 모델로 평가를 했는데, 이건 이제 S2F 지표라고 하는 거는 재고의 흐름을 의미하는 건데, 현재 재고를 연간 생산량과 비교해서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생산량에 따라 기존 재고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결국 값이 크면 클수록 희소성이 높다는 겁니다. 금의
S2F는 62인데 이는 62년이 걸려야지만 현재 금 저장량을 생산할 수 있던 의미랍니다. 그래서 S2F 모델로 분석한 결과 2021년 비트코인 가격은 세네요. 그렇죠? 10만에서 25만 달러 사이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5가지 비트코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5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평가할 때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모르겠고 결국은 이 정답은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실제 가격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치동 음마 아파트입니다. 30평 아파트가 20억을 넘는 그런 아파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는 왜 대치동 음마 아파트 안 샀어? 그때 미달일 때 대치동 음마 아파트 하나 사서 지금 저에게 물려줬다면은 저는 20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가 돼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 방법 중에서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결국 트레이딩은 예측이잖아요. 예측. 그래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미래 주가는 신도 모른다. 자, 미래 주가를 맞추는 앱이 있다. 여러분들은 얼마 주고 사실 것 같아요? 저는 수조 원이 되도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정확하게 맞춘다 그러면은 수조 원을 어치에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그럼 바로 오를 거 아니에요. 미래 주가를 맞추는 앱이 비슷하게 가는 거는 있어도 맞추는 앱은 없겠죠. 그렇죠? 이런 앱이 있다면 누구나 다 사겠죠. 안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겠죠. 이제 옛날에 그 영화 보면은 내가 미래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에 가면 뭘 가지고 싶으세요? 저는요, 미래에 가면은 주식 차트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주식 차트. 그래서 그 차트를 보고, 아, 미래에 얼마 오른다. 알고 그거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미래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그걸 갖다 비슷하게 예측하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맞추려고. 맞추면 돈이 되니까. 그래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그 주가는 뭐예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거. 삼성이나 구글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여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니까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업 가치는 주당 순 자산 가치 플러스 주당 수익 가치 곱하기 1.5 이렇게 나눠 가지고 기업 가치를 따지는데, 이 기업 가치를 가지고 미래 주가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주가는 뭐다? 주가는 수요와 이거 어떡하났네, 그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결과가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요렇게 3번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고, 2번 떨어지고, 그런 룰이 있습니다. 룰.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예측을 합니다. 이거 뭐냐면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는데 그 바구니가 떨어지면 계란이 다 계란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A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산 장사하고 소금 장사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우산 장사 같은 경우는 비가 올 때는 대박이 나죠. 근데 소금 장사는 비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녹아버리죠. 근데 반대로 날씨가 쨍쨍하면 우산 장사는 망하지만은 소금 장사는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산 장사하고 소금 장사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산을 비가 올 때도 돈을 벌고 날씨가 쨍쨍할 때도 돈을 번다, 이런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은 예측 비슷하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결국 공식이잖아요. 공식이고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기술적 분석이,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건 공식이 아니라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 분석, 기업 가치를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죠? 기업 가치는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기업의 가치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아까 공식 있죠. 공식, 한 주당 순자산 가치 플러스 주당 수익 가치 곱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ROE라는 게 있어요.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단기 순이익을 평균 자기 자본 가지고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은 요게 RO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본에 비해 이익률을 많이 낼수록 기업의 가치를 높다, 그래서 요 ROE라고 하는 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기업 분석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퍼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요. 주가 수익 비율. 그래서 주가 나누기 1주당 예상 순이익, 이렇게 해서 나눈 값인데, 현재 주가를 1년간 벌어들인 예상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서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는지,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힘을 평가해 주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지수. 그 다음에 이제 PBR이라는 게 있어요. 이 PBR은 주가 나누기 1주당 순자산으로 계산하는데, 기업의 시장 가치와 장부상의 가치를 비교해주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을수록 기업이 저평가됐고, 높을수록 고평가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는 그대로 평가만 하면 되는데, 이 기본적 분석에 한계가 있어요. 기업의 이제 이 재무 실적을 쭉 보면 되는데, 문제는 얘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회계를 하면 괜찮은데, 불법 분식 회계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뻥튀기를 했다든가, 그리고 이제 재무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업종의 특성, 예를 들어서 하향 산업들 있잖아요. 휘발유 자동차, 그런 거는 이제 전기 자동차에 밀리겠죠, 그렇죠? 택시 관련 산업들,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택시 기사들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업종의 특성이라든가 회사의 역사라든가, 제일 중요한 건 오너의 자질이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즉 같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ROE라든가 퍼라든가 PBR 같은 경우는 각 업종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업종은 저평가된 업종, 업종은 고평가된 업종이 있으니까는 그 하나만 절대값으로 보지 말고 업종 평균과 비교해서 보면은 기본적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은 미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보다 어떤 게 중요한가보다 현재 시장이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같이 고민해야지만은 단순히 공식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낭패를 당합니다.